브라이언 정의 도시여행 이도저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브라이언 정의 이도저도 MC JJ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을 많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신은 있는데 사실 이런 방송은 또 처음이라, 팟캐스트는 처음이라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브라이언 정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56개국 300여 개 도시를 여행한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진정한 여행가 네. 브라이언 정입니다. 저를 외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브라이언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예. 다만 그 해외 사람들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편의상 외국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브라이언이라고 정하신 그 이유는 뭔가요? 다른 영어 이름도 많잖아요. 뭐 로버트란 이름도 있었고 네. 뭐 해롤드란 이름도 있었는데 제 이름이 정희섭입니다. 가운데 자가 희자인데 네. 희자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브라이트가 됩니다. 그 브라이트에서 그 브라이언을 따오게 됐습니다. 빛날 희자. 그렇습니다. 빛날 희자. 제가 이재희의 희가 빛날 희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빛나는 방송을 같이 해보면 좋겠네요. 자, 근데 여기 적혀있기로는 200여 개라고 했는데 300여 개 이상을 다니셨다고요? 그렇습니다. 300여 개를 다녔습니다. 저도 뭐 리포터라서 우리나라 도시들은 정말 빠지지 않고 많이 가봤거든요. 전국을 방방곡곡 다 돌아가 본 사람인데 저도 브라이언에 못지않게 한번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외국 이름을 쓰시니까 뭐 누구씨 안 하고 제가 브라이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아주 좋습니다. 20대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여행가를 꿈꾸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이 글로벌 커뮤니케이터가 대체 뭔가요? 직업인가요? 뭐 직업이라기보다도 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서 민간 외교관이 돼야 되는데 이런 민간 외교관,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사람을 총칭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300여 개 도시를 다니신 그 계기가 뭔가요? 이유나 뭐 동기 같은 게 궁금합니다.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 도시 다니고 또 한 도시 다니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은연중에 100개 도시가 넘게 되고요. 야. 또 200개 도시가 넘게 되고 또 300개 도시가 넘게 됐는데 앞으로 그게 이제 400개가 될지 500개가 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열심히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뭐 목표는 있으신가요? 몇 개 찍어보겠다. 뭐 제가 죽기 전에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1000개까지는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면 뭐 대한민국 0.1%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들도 많이 평소에 안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도시들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뭐 상당히 뭐 보안상의 이유로 또 정치상의 이유로 굉장히 가보기 힘든 나라야.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었고요. 거기서 아. 2년을 제가 공부를 했었고 네. 또 한때 내전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스리랑카, 폴론나루와 같은 도시도 가봤고 또 아프리카의 케냐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럼 도시를 말씀해 주셨다가 지금 스리랑카, 케냐라고 나라 이름으로 혹시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거나 뭐. 스리랑카는 이제 폴론나루하고요. 네. 이제 케냐는 그 나이로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 기억하시죠? 어디 가셨는지. 네네, 저는 뭐 제가 간 도시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최근에 다녀온 곳은 그 방콕입니다. 방콕이요? 네. 어떠셨어요, 방콕은? 그 태국 사람들은 그 방콕이라고 하지 않고 방콕을 크룽탭이라고 합니다. 크룽탭이 그 천사란 뜻인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방에 콕 있는다라는 의미의 방콕이 아니라 진짜 방콕을 다녀왔습니다. 뭐 시시각각 변하는 방콕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지난 6월에 가장 최근에 다녀온 도시가 바로 방콕인데 방콕은 정말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자, 팟캐스트를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브라이언? 뭐 각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많은 나라를 가봤으니까 제가 가고 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네? 여행을 꿈꾸는 분들한테,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도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오늘의 도시는 바로 가깝고도 먼 나라, 그 우리나라에서 1시간 10분밖에 안 걸리는 일본의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요. 일본 하면 여행 생각하면 딱 오사카나 뭐 오키나와 뭐 도쿄 요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나가사키는 짬뽕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나가사키 나가사키, 보통 네. 이제 도쿄나 오사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나가사키는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정을 할 때 뭐 3대 기타리스트, 뭐 3대 빵, 뭐 3대 짜장면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네. 나가사키가 바로 그런 타이틀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3대 항구 도시, 네. 3대 야경 도시, 또 3대 카스테라가 있는 도시,
또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짬뽕이 있는 도시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많이 붙는 나라이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하셨는데 우리나라 3대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누굽니까? 그게 그 안에 바로 드시나요? 예, 그게 바로 접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신데 자 그럼 나가사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사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뭘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짬뽕밖에 모르겠어요. 나가사키 하면은 뭐 저는 근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졌고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어떤 손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사키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근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전차가 되겠죠. 아 전차요? 그렇습니다. 전차는 그 홍콩이나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독일 전차 군단 독일 이런 거 생각나는데 일본에도 전차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에도 사실 대도시에서는 전차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볼 수가 없는데 나가사키는 아주 100년 이상 된 노면 전차라고 하는 네. 일본말로 이제 노멘 덴샤라고 하는데 그 전차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딱 느낌이 나가자마자 전차가 쫙 다니고 있으면 뭔가 이국적일 것 같아요. 그럼 이 속력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빠른가 이게?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느립니다. 한 약 40km 정도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타면 약간 안달증이 날 수 있는 네. 그렇지만 일본 그 나가사키 사람들은 이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있는데 네. 이 4개의 노선을 가지고 그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갑자기 4개 노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2호선이 없습니다. 2호선이 왜 없습니까? 저도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잘 뭐 사회자님도 그 JJ도 잘 들으셨겠지만 네, JJ. 그 히로시마의 원폭을 맞고 나가사키가 두 번째로 원폭을 맞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나가사키 사람들이 이자 두 번째라는 것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이자를 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 2번이라는 게 어떤 죽음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뺀 게 아닌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사자를 아시아에서는 그렇죠. 사자를 죽음이라고 사자가,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뺀 거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그럼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호선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여기도 지금 2호선 사당역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2호선을 즐겨 타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나가사키 시장님한테 다음에 가서 왜 2호선을 네. 건설하지 않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주실까요? 뭐 해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래된 이런 전차들을 아직까지 운영을 왜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지하철이 따로 없는 건가요? 지하철이 따로 없습니다. 후쿠오카 예. 인근 도시 후쿠오카에만 가도 지하철이 있는데 나가사키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근데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도쿄나 오사카나 후쿠오카 같은 데서 전차들을 폐지하게 됩니다. 네.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겨서 전차를 폐지하게 되는데요. 그 폐지된 전차를 나가사키 쪽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그 옮긴 그 여러 가지 디자인의 전차를 네. 나가사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나가사키 사람들이 이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전차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럼 그 홍콩에서 볼 수 있는 2층짜리 전차 이런 것도 있나요? 이게 영국의 어떤 식민지였거나 조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2층은 없고요. 2층은 없고 전부 다 단층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전차 내부가 고풍스러운 그 바닥이 고풍스럽게 그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 100년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고풍스러운 나무로 되어 있고요. 네. 물론 요즘에 그 도입된 것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철제로 된 것도 있지만 그 나무로 된 것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재밌겠네요. 한번 타보고 싶은데 아니 그럼 나가사키로 주 관광지를 이렇게 다 갈 수가 나가사키의 주 관광지를 다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가격이 좀 걱정이 됩니다. 원래 일본 하면 물가가 좀 비싸다거나 그래서 제가 돈 걱정이 먼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본의 그 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요. 최소한 2배 내지 3배 어떤 곳은 뭐 4배, 5배까지 돼서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버스 한번 타면서도 지하철 한번 타면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그 일본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일본에서 대략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250엔에서 한 300엔 정도 또 이제 아. 거리로 차등을 두기 때문에 400엔 정도 되는데 얼추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4,000원이 넘는 돈입니다. 우리 2배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근데 전차는요? 나가사키는 굉장히 저렴해서 가격이 착합니다. 120엔이고요. 예. 그 1일권을 사게 되면 이제 500엔을 내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4번 이상 타게 되면은요.
그 일일권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어디서나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티켓은? 그 어디서나 구매를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전차 안에서 그 전차 기사분한테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나가사키 중앙역에 있는 그 인포메이션 센터나 아니면은 그 4성급 호텔, 그 나가사키에도 4성급 호텔이 꽤 있는데요. 네. 4성급 호텔의 그 안내 데스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도 판매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특이합니다. 나가사키에 대해 정말 하나도 몰랐었는데 오늘 처음부터 새로운 것들을 좀 배워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나가사키의 전차들을 타고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나가사키도 식후경이죠. 나가사키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하얀 국물의 나가사키 짬뽕. 일단 한 그릇 좀 먹어보고 둘러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가사키 짬뽕이 너무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나가사키 짬뽕이 근데 왜 유명한 거예요, 대체? 그 나가사키 짬뽕은 우리나라의 그 짜장면과 마찬가지로 네. 그 중국의 맛과 그리고 일본의 특히 나가사키의 해산물이 결합된 그런 어떤 그 토착화된 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가사키 하면 짬뽕 하면 중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일본에서 이게 중국의 음식이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어졌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짬뽕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그 빨간 국물, 굉장히 그렇게 그 매운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그렇죠. 이게 술 한잔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짬뽕인데 딱. 그렇죠. 해장 짬뽕을 하게 되죠. 예. 해장 라면이나. 네.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매운 것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아찌 하면서 이 못 먹는다라는 감탄사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찌 뭐 이런 식으로 아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이 못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빨간 맛을 뺀 것이죠. 일본 사람 입맛에 맞게끔 빨간 맛을 뺀 것입니다.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예컨대 뭐 그 우리나라 네. 인천에도 그 차이나타운이 있는데요. 그 차이나타운에서 그 짜장면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게끔 약간 단맛이 가미되고 네. 약간 끈적끈적한 질감이 있게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나가사키 짬뽕 같은 경우에도 그 매운맛이 없어지면서 색깔도 유해지고요. 또 거기에 어떤 그 돼지 뼈를 삶은 국물이 들어가서 네. 은은한 맛을 내게끔 그렇게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된 그 지역화가 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가사키 안에 있는 그 차이나타운이 있겠네요. 얼마나입니까 그게? 아까 제가 그 서두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나가사키는 그 수식어가 많이 붙는 그런 도시인데요. 3대 차이나타운,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이 있는 도시가 나가사키입니다. 그게 바로 나가사키군요. 아니 중국인들은 정말 어딜 가나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뭐 전 세계에서 화교가 없는 나라는 없고요. 전 세계에 약 4천만 명의 화교가 퍼져 살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반 이상은 아시아에 살고 또 여기 나가사키에도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가사키의 그 차이나타운도 제가 생각하는 그 약간 빨간 불빛이 막 나고 막 벽이 막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역시나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중국 하면은 빨간색이죠. 중국 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의 색깔, 그 네. 빨간색인데 그 동서남북에 그 빨간 문이 있고요. 동쪽의 문, 그다음에 남쪽의 문, 북쪽의 문, 서쪽의 문이 다 있는데 거기에 그 빨간색 문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가면 이곳이 바로 중국이구나. 내가 중국 사람이 사는 그런 곳에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천 차이나타운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인천 차이나타운은 네. 우리나라 조선 정부라고 해도 될까요? 조선 그 정권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청나라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한테 요청을 해서 군대를 좀 파견해 주십시오. 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군대가 주둔하면서 시작한 역사를 갖고 있고요. 네. 여기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중국의 그 복건성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역을 하다가 생겨났으니까 좀 다르겠죠, 의미가? 자발적으로 생겨난 거군요. 그러면 이 차이나타운 갔을 때 가서 이라샤이마세 이러지 않고 뭐 중국말로 하겠네요? 거기는 뭐 이라사이마세라는 말이 필요 없고 네. 뭐 저는 뭐 중국말을 잘 못합니다만은 중국어로 환영이란 뜻을 메이꽝링인가요? 뭐 메이꽝링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서운데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나가사키 짬뽕부터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브라이언 정의 세계도시 여행 이도 저도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